2013년 9월 17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어제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지하경제 활성화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 상대 세금 인상은 가능해도 법인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하시길래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김한길 회동 결렬 이후에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선공을 날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도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 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야당의 복귀를 촉구하더니 갑자기 강펀치를 날립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말입니다. 야당에서 장외 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저항이라는 말뜻을 대통령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권력의 폭정에 시민들이 맞서서 항거하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야당에 저항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야당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정부 발언의 강도를 그동안 자제해온 김한길 대표. 민생을 강요하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무능을 깨달아라 이렇게 추가 공세를 퍼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7달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어떤 조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 민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야당의 대정부 투쟁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동욱 총장 감찰로 국정원 진실규명 노력을 거세시킨 현 정권은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넘쳐나서 걱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애로 가겠다 하는 그 말에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가 넘쳐난다고 판단한다면 넘쳐나는 민주주의를 회수하겠다 하는 의지로도 읽히는데요. 즉 자유가 많다는 말은 자유를 뺏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대국민 협박인 셈인데요. 공안 정국을 통한 빨갱이 사냥 외에도 70년대식 물리적 탄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혹시나 하고 어제 교학사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요. 사과가 아닌 언론 보도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교학사 역사책을 쓴 저자들이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가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와 오류 그리고 부정확한 문맥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데 대하여 다행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숱한 실수와 오류를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군요. 오히려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랍니다. 유체이탈 화법 어느새 학계까지 전염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멀쩡한
나머지 7개 역사 교과서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학자적 양심과 전문가적 견해도 충분히 존중되어야만 하지만 국가를 무시할 정도로 자기 전문성 내세우거나 또 내가 만든 교과서만큼은 문제가 없으니까. 전문가적 견해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즉 7개 교과서가 반국가적이라고 하는 견해가 깔려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교학사 역사책 저자들 앞으로 연대 활동을 통해서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들 배후에는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이 연대를 아끼지 않고 있죠. 이제 국회를 넘어서 전 사회로 번지고 있는 빨갱이 사냥이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5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39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덕은 다름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저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라고 하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천안함이 침몰해서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군 당국이 구조가 늦어졌고 왜 수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침묵하는 언론 대신에 영화가 묻습니다. 이 영화가 불편한 극장이 앞다퉈서 문을 걸어 잠그자 국회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답니다. 저희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26일 밤 9시 15분경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의심할 권리, 다르게 생각할 자유, 소통을 희망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지난 5일 전국 43개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했는데요. 마켓쉐어 1, 2위인 CGV와 롯데시네마는 애초 상영관을 내주지 않았고 3위의 메가박스만이 스크린에 올렸지만 개봉 단 하루 만에 익명의 협박 전화를 핑계로 영화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혹시 영화인들이나 정지영 감독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협의하에 이렇게 상영을 종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메가박스의 지금 태도 변화로 인해서 볼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에게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영화인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영화평론가협회는 공산권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은 굴하지 않고 장소를 국회로 옮겨서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관객들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천안함 사건이라는 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영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떠나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토론해봐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국회 상영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나서서 이뤄진 것인데요. 극도로 민감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전 사회적 관심과 파급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영화가 제 손을 떠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화로 국한되지 않고 뭔가 지금 제 손을 떠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제작자인 정지영 감독은 앞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실과의 소통을 바라는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영화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장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많은 관객, 적어도 이 영화를 못 보게 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많은 관객과 이 영화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IPTV 다운로드 시장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뭐 공동체 상영을 한다 이러면 열심히 달려가서 상영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 상영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의심의 둑을 틀어막으려 한 결과 오히려 관객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800만 시청자가 가입한 IPTV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서
천안함 프로젝트 컨텐츠가 개방된 것인데요.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관객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적은 개봉관에도 불구하고 벌써 누적 관객 수 1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3개 스크린에서 거둔 수확으로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좌석 점유율 또한 다양성 영화 1위를 차지한 우리 선의의 2배인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심을 넘어 소통을 지향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항해가 주목됩니다. 추석을 맞아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뉴스입니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 무서운 학원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출이자 납기일, 쌓이는 고지서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남을 돕는다는 거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요. 하지만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들게 만드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엄청 바쁜 고3 학생들이 지하철에 오른 이유, 과연 뭘까요? 지하철 객실 한가운데 앳된 학생이 서 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패션 날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까 오면서도 패션 날매 봤는데 도와주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돌려서 한번 여러분에게 외쳐볼게요. 더 패션 날매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무관심이셨다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지하철 승객을 향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자고 외칩니다. 정말 페이지 이만큼 있는데 그게 100원, 200원 있더라고요. 그걸 라면 사드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용기 내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사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마저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의 용기 어린 발언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학생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장 모금 활동도 병행합니다. 조금이나마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전달된 탓인지 적지 않은 승객들이 기꺼이 모금에 참여합니다. 지하철에서 용감한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인공을 고발뉴스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민재 학생이었습니다. 다들 막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니 뭐 학교에서 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절대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마음 가는 대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3이잖아요. 바쁜데 저희가 거의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시간 되면 바로 갑니다. 십시일반 모금된 돈은 꼬박꼬박 가계부에 기록됩니다. 가계부 표지에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 김밥, 쌀 같은 생필품과 바꿀 생각을 하니 뿌듯합니다. 그 바쁘다는 고3 학생이 매주 나눔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거든요. TV를 봤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노숙인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조금이나마 이제 영감을 받아서 페이준 할머니가 교회 근처에 되게 많거든요.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리어카를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근데 다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 이거 왜 이러지? 심지어 차에선 빵빵거리고 저리 가라. 그거 보고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무관심 그냥 저리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제가 리아카 끌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할머니 챙길 거다. 다친 것만 같았던 세상은 먼저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서 열리는 순간을 고민재 학생은 하루하루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노숙인을 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왜냐? 아무도 말 안 걸어줬거든요. 그냥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다가 갑자기 다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노숙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경계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김밥을 들고 가요. 그래서 항상 드셔가면서 앉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하냐? 처음부터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말 하면 마음의 문 안 열어서 가벼운 질문, 밥 드셨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노숙인들을 만난 결과 이렇게 챙겨드리고, 또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모아진 거예요. 친구들이. 고민재군은 자신과 함께하는 친구들과 좀 더 큰 판을 벌여볼 계획입니다. 바로 나눔 콘서트입니다. 악기도 할 줄 알고 뭐 노래도 잘 부르는 애가 있고 다 음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기타 들고 뭐 마이크 딱 설치하고 먹을 거 산 다음에 뭐 트로트 있잖아요. 노숙인들에게 좀 희망 드리고 트로트 하면서 쿵짝도 하면서 춤도 추면서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에는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하면서 안아주면서 힘내세요 이런 콘서트 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할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죠. 아직 어리니까. 경쟁과 스펙에 길들여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멋진 면이 또 있었는지 새삼스럽고 또 감동적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보다 다양한 봉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다 시도해보겠다 하는 그 젊음,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속에 품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펼칠 수 있을 때, 그때 나이를 떠나서 비로소 젊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젊어집시다. 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부분 팟캐스트들이 방송을 접었지만 제자리에 남아서 힐링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또 늦은 봄부터는 매일 정규 뉴스를 이렇게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 고발뉴스는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뉴스 독립군의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후원과 관심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그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선 기술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거 같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